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10만원으로 한 달 살기. 김치 너만 있으면 돼. 요술 부리는 신김치의 변신 과정 따라하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시장을 보지 못해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도 김치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치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며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칭찬을 들어도 부족하지 않는 무궁무진한 요리 재료거든요. 가끔 조리법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밥상에 올려도 다른 특별 요리에 절대 뒤지지 않는 훌륭한 김치. 그 변신을 따라가 보자고요. 컴온. 첫 번째 변신, 가마솥 찐 김치 만들기. 배추김치가 시면 김치찌개 해서 먹어도 좋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지만 열무김치 신 것은 처치 곤란이죠. 저는 열무김치가 시면 아주 팍 실 때까지 놔뒀다가 열무김치 한 접시에 들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고 전자레인지에 15분 정도 돌리거나 찜통에 20분 정도 찝니다. 이것이 바로 찐 김치랍니다. 찐 김치를 할 때 너무 신맛이 강한 것 같으면 설탕을 조금 넣어서 신맛을 희석시킨 다음 국물을 좀 넣으세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가마솥에 한 바까 이 찐 김치를 함께 해주시면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맛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김치가 쉬어졌을 때 매번 김치찌개만 올리지 말고 색다른 맛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남편이 밥 2공기 먹습니다. 두 번째 변신. 배추김치와 도토리묵의 감칠맛 나는 사랑 이야기. 도토리묵은 직접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바쁜 주부님들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묵한모를 구입하세요. 팔팔 끓는 물에 도토리묵을 한번 풍덩 빠뜨려 준 다음 1, 2분 후 꺼내서 손가락 2마디 정도로 잘라 놓습니다. 도토리묵을 데치지 않고 먹으면 약간 질긴 맛이 나는데요. 이렇게 살짝 데치면 부드러운 맛도 나고 살균해주는 역할도 하니 참고하세요. 잘 익은 김치는 송송 잘라서 단맛이 조금 날 정도의 설탕과 참기름, 통깨를 넣고 묵과 함께 잘 섞어주세요. 김치 국물도 조금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 냉장고에서 놀고 있는 자투리 야채들을 조금 넣어주면 보기에도 좋겠죠? 김은 한 장 정도 구워서 비닐팩에 넣은 후 잘게 부숴 먹기 직전에 뿌리면 됩니다. 새콤달콤한 김치 맛과 쌉쌀한 도토리묵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변신. 두부와 김치의 고소한 사랑 이야기. 두부 한 모를 준비해서 끓는 물에 두부 속까지 따뜻할 정도로 살짝 데칩니다. 맛있게 익은 김치를 꺼내 아무런 양념도 하지 말고 좀 큼지막하게 잘라 접시에 담아주세요. 김치에 두부를 사서 먹기만 하면 끝! 김장김치가 막 익었을 때는 아무런 양념도 하지 말고 그냥 먹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월쯤 김장김치가 오래돼서 쿰쿰한 냄새가 날 때는 볶은 김치를 하듯 설탕과 마늘을 넣어서 볶아 두부와 사서 먹으면 맛있는 두부김치를 먹을 수 있고요. 또 두부를 잘라 식용유에 노릇노릇하게 볶아 김치와 사서 먹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 변신. 소면과 김치의 찰떡궁합 사랑 이야기. 먼저 소면을 삶습니다. 소면을 삶을 때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삶으면 국수끼리 붙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또 국수를 넣고 한번 부르르 끓으면 찬물을 조금만 넣고 한 번 더 끓이고 이 과정을 3번쯤 한 후 꺼내어 얼음물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 풍덩 빠뜨려 헹구어주면 아주 쫄깃쫄깃한 소면이 됩니다. 국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면 국수에 잘린 단면을 봤을 때 하얀 부분 없이 투명해졌으면 다 익은 것이니 불을 끄고 찬물에 담그세요. 김장김치는 송송 썰어 준비하고요. 소면은 도토리묵 양념과 똑같이 참기름, 설탕, 통깨, 후추를 약간 버무려서 김치 국물을 조금 넣어 함께 조물조물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서 내면 드시는 분이 조금 좀 덜 귀찮기도 하거니와 김치 국물이 소면에 어느 정도 배기 때문에 간이 맞거든요. 여기에 동치미 국물을 좀 부으면 시원한 맛이 나고 들깨가루를 조금 넣으면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5번째 변신. 김과 김치의 생뚱맞은 사랑 이야기. 찬밥에 소금과 참기름, 깨를 넣어 잘 섞습니다. 간은 김치의 간을 생각해서 약간만 싱거운 정도로 하시고요. 김장김치를 옆으로 자르지 말고 세로로 한번 자르고 양념이 많이 묻은 것 같으면 살짝 씻어내세요. 김에 밥을 얹고 김치를 한 줄기 얹은 후에 말아 썰어서 먹어보세요. 새로운 김밥이 탄생합니다.
만약 동치미가 있으면 동치미 물을 단무지처럼 잘라 같이 사서 먹어도 시원한 맛이 나고 치즈를 넣어주면 고소한 맛이 나지요. 간은 김치 하나만 들어갈 때보다 동치미를 넣을 경우 좀 싱겁게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6번째 변신. 돼지기름과 김치의 오랜만이야 사랑 이야기. 삼겹살을 집에서 구워 먹을 때 비계가 많이 달린 부분을 몇 개쯤 따로 다음 페이지요. 빼놨다가 프라이팬에 익힙니다. 그러면 기름이 많이 나오죠. 그 기름에 김치를 썰어 밥을 볶아 먹는 겁니다. 아니면 밥에 통깨와 김을 넣고 섞으셔서 주먹밥 만들듯 한 입 크기로 만든 후 기름기 있는 프라이팬에 김치를 자르지 말고 한 장 한 장 구워서 그 김치 잎으로 밥을 마당새가 별당 마님 보쌈마다 푹 싸서 드셔보세요. 긴긴 밤 끝내주는 밤참이 된답니다. 단 불어나는 살들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네요. 와 진짜 대단하죠. 김치 하나로. 어제 안 그래도 저도 남편이 이제 제가 맥주 사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먹고 싶다면서 밖에서 먹으면 돈 더 많이 들잖아요. 한 잔. 어제 안 그래도 카톡이 늦게 봤어요. 제가 카톡에 보니까 맥주병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모티콘 넣어갖고 뭐 데이트 할까 뭐 한 잔 할까 맥주병 딱. 저는 한 잔 하기 싫죠. 저는 원래 술 안 먹거든요. 술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알코올리즘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저 동생들은 잘 마셔요. 저는 하여튼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죠. 한 방울도 안 마시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주위 사람들이 제가 술 안 먹는 거 아니고 권하지도 않죠 사실. 근데 한 번씩 이제 부서가 바뀌어서 이제 이동하면 이제 선포를 하죠. 나는 술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때는 이제 신앙의 힘이 도움이 됩니다. 교회 권사입니다 하면 대부분 예 하고 이제 더 이상 권하지 않죠.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그 남편 소원이 와이프하고 맥주 한 캔 쫙 했으면 좋겠다면서.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야 맥주 한 캔 정도 못하나. 한 캔이 2캔 되고 2캔이 3캔 되고 3캔이 10캔 되고 알코올리즘 됩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갖고 이제 어제 저보고 반찬 저보고 이제 뭐라 하죠. 안주 준비해라면서. 안주가 있어야 준비하죠. 그래서 복숭아만 하나 깎아주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줬습니다. 이 책을 좀 더 빨리 읽어야 되는데 맞죠? 그랬으면 김치하고 두부와 사랑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하여튼 우리가 보니까 먹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식욕이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사람이 짜증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부들 아시죠? 일단 남편은 배를 부르게 한 뒤에 뭔가 요구해라고. 뭐 특별히 집안에 뭐 바꿀 게 있다든가 뭐 남편한테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남편이 지혜로운 주부는 남편의 배가 많이 부를 때 그때 이제 요구하면 어지간하면 들어주죠. 또 직장에서도 이제 상사한테 특별한 부탁 있을 때는 한 2, 3시쯤 밥 먹고 이제 포만감에 배가 부를 때 그때 해야 돼요. 요건 작은 지혜입니다만.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머리 이제 깎으러 갔었거든요. 제가 따라갔어. 머리 깎고 이제 이마트에 가야 된다면서 그러더라고. 또 걱정되더라고. 야, 또 뭘 살라고 또 이마트에 가야 되냐면서. 제가 집에서 이제 얘가 돈가스를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씩 돈가스 하거든요. 그걸 사주던가. 요즘 잘 안 해갖고 많이 사나 한 3만 원, 4만 원 사놓고 이제 한 번씩 해주는데 돈가스 시켜 먹으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교회께 이제 없었어.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김나문 돈가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사서 이제 하나씩 이제 돈가스 먹고 싶다마다 할 때마다 굽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다 먹고 없어요. 또 사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나문 돈가스 29,000원에 하여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 한참 먹었거든요. 진짜 그거는 제가 잘 샀는 것 같더라고요. 한 팩에 2개 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이마트 가서 하여튼 고기인가 돈가스 고기를 판다면서 그걸 사와야 된다면서 자기가 요리해 먹을 수 있다면서 일단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 갔어요. 근데 이제 4층에 주차하고 내려가는 길에 2층을 딱 지나가는데 2층이 식당 가거든요. 푸드코트. 거기서 발을 탁 멈추더니 여기서 그냥 하나 사 먹고 갈까 이러면서 쫙 보더라고 음식을요. 보더니 아이라면서 여기보다 그게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비싼 건 12,000원까지 하고. 엄마가 알뜰해졌으니까 요즘 웃긴 이야기죠. 엄마가 알뜰해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먹을지 밑에 가서 그 고기값하고 비교해보고 산 걸 먹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해서 일단 또 내려갔어요. 1층에. 1층 가니까 돼지고기 목살이죠. 목살을 이제 2개를 딱 넣어놓고 2-3개를 넣어놓고 8,000원 했어.
또 비싼 거는 뭐 15,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9,000원 뜨고 하여튼 그람수 따라 틀리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사야 될지 여기 가서 먹어야 될지 나 엄마 걱정을 하면서 엄마 나 선택장애 있는 것 같다면서 계속 막 뭐야고 하면서 이걸 살까 하면서 이걸 사서 내가 집에서 구워 먹을까 안 그러면 위에 가서 먹을까 하면서 엄마가 알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막 제가 그 작전에 휘말렸어요. 그 제가 이랬죠. 선택장애까지 알지 말하면서 그러면 정수가 이렇게 하자면서 처음에는 그랬죠.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어차피 뭐 2,000원 차이 나니까 2,000원 깎고 우리 목숨 걸지 말자 하니까 엄마 2,000원이 얼마나 큰데 이러더라고요. 평상시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애가 그 말 할 자격이 없죠 사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지금 이것도 먹고 싶고 저 우유가 저것도 먹고 싶고 선택 장애라면서 이러길래 그러면은 이 고기 목살고기 8,000원짜리 제일 산 거 사가고 위에 가서 제일 산 거 먹자면서 8,000원짜리 먹자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그래 위에 올라갔죠. 푸드코트 올라가서 이제 우리 애는 8,000원짜리 돈가스 시키고 그 옆에 보니까 뭐 뉴욕 수제 버거인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 걸 제가 아무것도 안 사 먹었는데 제가 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자튀김 포테이토에 아주 약해요. 감자튀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먹을라 해요. 근데 우리 애가 밥 먹는 동안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감자튀김을 샀는데 생각보다 사더라고요.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보다 1,900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사서 이제 같이 먹었어요. 어쨌든 그 돈가스가 집에 있었으면은 굳이 쓸 수 있는 식비를 어제 또 그건 한 2만 원 가까이 썼죠. 이렇게 알뜰하지 못한답니다. 야 정말 김치 하나로 그저 이만큼 변신하는데 저 사실 어제 또 큰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냐면은 어제 이제 박을 샀다 했잖아요. 근데 박을 제가 진짜 예전에 한번 시어머니가 박을 조금 줘서 해본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거의 처음일 거예요. 제가 한 거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박을 딱 잘랐는데 세상에나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손끝이 떨리고 온몸에 전율이 쫙쫙쫙. 뭔지 알겠어요? 박을 안에 파내야 되잖아요. 그 안에 구더기가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근데 사실 어제 버릴 수도 없고 옛날 같으면 저 사실 그 거대 통째로 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알뜰한 주부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박 안에 긁어내면 제가 다 긁어냈어요. 그 긁어내는데도 칼로 잘랐는데도 진짜 막 오싹오싹 그만큼 오싹오싹한 경험을 좀 최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그 구더기 생각하니까 아직도 지금 오싹거립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구더기 버리는데 버리고 왔는데도 그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시 버렸는데 남편은 몰라요. 남편이 만약에 그 박나물에 그 사연을 안다면 안 먹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는 웬일인지 남편이 안 먹으려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또 박을 이제 억지로 박나물 볶았는데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저도 처음에 껍질 벗기 가다가 이제 하면서 요즘 뭐든지 껍질에 영양가가 많다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 합리화죠. 벗기기 귀찮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더기에 정신이 나갔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줬는데 어제 남편이 먹으면서 엄마 맛이 난다면서 막 자랑하더라. 그러면서 한번 딱 먹더니 하면서 왜 이러니까 껍질을 안 벗겼다면서 원래 박은 껍질 벗겨야 된다면서 몰랐다면서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구더기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입도 안 댔으면 사실. 근데 오늘 아침은 사실 남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주니까 안 먹더라고요. 안 먹고 나 더 이상 못 먹겠다면서 이빨 아파갖고 박 껍질 때문에 안 먹은 거죠. 만약에 제가 박 껍질을 벗겼다면 남편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다 버렸죠. 남았는 거는. 그래도 아직 박이 있습니다. 손질해놓은 박이 세 봉다리 3번 더 끓여 먹게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그래 그 아줌마한테 할머니한테 이야기했다면서 나중에 박 하나 새로 준다 하더라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엄마 박 무섭다 캐라면서.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